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작품은 문태준 시인의 평상이 있는 국수집입니다. 중간고사의 마지막 범위이기도 하고요. 이 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분위기와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면 얼마든지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작품 분석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시와 관련된 몇 가지 제재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파이고요. 이 사파를 보니까 이 시가 굉장히 뭔가 평화롭고 또 따스한 분위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겠죠. 제목이 평상이 있는 국수집이니까요. 우리 한번 국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를 쓴 문태준 시인이라는 분은요, 이분의 사진인데, 많은 시를 쓰셨지만, 주로 이제 어떤 서민들 혹은 가여운 존재들에 대한 연민, 따스한 시선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평상이 있는 국수집도 그렇고 실제로 뭐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 수능 등등에서 이분의 작품이 나오게 되면 연민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분의 시를 처음 보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국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들 국수 다들 좋아하나요? 네, 선생님도 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국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국수를 좋아하나요? 칼국수 나왔고요. 잔치국수 빠지면 섭섭하죠. 콩국수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뭐 비빔국수, 냉면, 여러 개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아주 쉽게 자주 먹을 수 있는 메뉴가 국수라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수는요, 사실 서민 음식이라고도 하죠. 왜 서민 음식으로 불릴까요? 그쵸? 일단 저렴하고요. 쉽게 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양도 많죠. 이런 서민 음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수에는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수의 역사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 국수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한 7, 80년대 배경인데, 이제 이때는 길바닥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한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사실 국수는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고급 음식이었죠. 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수의 재료 뭐죠? 네, 밀가루, 밀입니다. 이 밀이 그 당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재료 자체가 희귀했고요. 또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계가 있고 공장이 많이 발전해서 국수를 생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밀을 수확해서 가루로 이렇게 빻고 그 빻은 걸 다시 반죽을 해서 칼로 자른다든지 혹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거의 사람의 힘을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구를 활용해서 면을 뽑는다든지 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을 요구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시대의 면발을 뽑는 기계라기보다는 기구였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희한한 자세로 벽에 타고 있죠. 그래서 이 벽을 오르내리면서 이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서 이 밑에 있는 이 막대를 하중을 누릅니다. 누르면은요, 여기 있는 이것도 막대겠죠? 얘가 밑으로 구멍 안으로 내려가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밀가루 반죽 있죠. 그 반죽이 밑에 있는 면발의 모양대로 뚫린 구멍을 통해 이렇게 면발로 나와서 가마솥 안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사람이 한 2명 이상 필요하고요. 그것도 아주 건장한 남성을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게 한번 으차하고 누른다고 면발이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이 생성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 자체도 귀하고 또 그 만들어서 내는 과정까지에 걸리는 시간, 노동력 엄청난 상황이니까요. 당연히 옛날에는 양반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겠죠.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이름도 생각해 보면은요, 잔치 때 먹은 국수, 다시 말하면 잔칫날이 아니고서는 먹기 힘들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이름이 붙여질 만큼 옛날에는 정말 집안에 큰 경사가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귀했던 국수가 어떻게 지금 우리 서민 음식으로까지 변하게 되었냐의 배경에는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습니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이 국수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로 말 그대로 농사짓고 생산하고 남은 밀가루들 우리나라에 구호물자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세분된 밀가루, 미국에서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밀가루를 수입받게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담긴 것이 여러 가지 구호 물자와 아마 이 안에 밀가루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조선시대와는 다른 상황이 돼요. 밀가루가 상당히 흔해지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50년대를 지나서 한 6, 70년대, 80년대까지 흘러가면은요, 혼분식 장려 운동이 등장을 합니다. 분식,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완전 좋아하는 거잖아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떡볶이, 또 있죠? 어묵, 라면, 돈가스, 막상 말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밀가루 음식들 다 분식에 포괄됩니다. 그래서 이 혼분식 할 때 혼식은 이제 보리랑 쌀이랑 섞어서 먹는 거, 분식은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요, 국가의 쌀 생산량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재료, 메뉴, 식단을 활용을 하라. 그 중에 밀가루가 주된 비중을 차지했고, 밀가루 국수로 연결이 되고요. 국수를 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 음식이 되고 대중 음식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국수의 역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평상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게요. 제목이 평상에 있는 국수집인데, 평상 다들 실제로 여기 보거나 앉아본 적 있나요? 다들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 항상 이 평상이 있죠. 시골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놀이터 옆에 정자가 있으면 그 정자에 작게 있는 앉을 수 있는 데가 바로 평상입니다. 그래서 평상, 이 단어의 평자처럼 굉장히 평평하게 생겼고, 보면은 이제 장애물 같은 거 없이 누구나 와서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이기도 하죠.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주로 시골에 가면은 마을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여기 모여서 맛있는 것도 나눠 드시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친목을 다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상이 있는 국수집이라는 장소를 상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면 더 감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논술형 문제가 이 작품에서 나올 예정인데 뭐가 나온다라고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학습활동 2번을 우리가 작품을 다루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눈치챘길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의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그러면 뭐가 주로 다뤄지는지. 이 시에서 느껴지는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정서가 중요한가 본데요. 이걸 파악을 하려면은 아래의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행을 참고할 때 쯔쯔쯔쯔은 어떤 소리인지 소리의 의미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아래 질문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인의 정서를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보니까 12행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그리고 3행의 사람들을 17행에서 우리로 바꾸어 표현한 까닭을 알아야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을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하면서 장면을 상상을 하도록 하세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갔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위를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사람들이 일단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볼까요? 네, 국수를 먹고 있네요. 어디서 먹고 있죠? 네, 평상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겠죠. 이 사람들 중요한 거는 그냥 국수만 먹을까요? 아니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연민하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그려진 그림도 한번 보면은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이 시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좀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 읽으면서 그때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써볼게요. 먼저 우리가 어디에 분석을 할 건지 미리 그 위치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한번 색깔을 바꿔서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 평상에 동그라미. 평상의 의미 우리가 찾아볼 거고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리 적어 놓읍시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예체크.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체크.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 아까 학습활동에서 이 소리의 의미 물어봤으니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위를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의 모습 체크해 볼게요. 처지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학습활동에서 이 부분도 주목을 했어야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체크. 세상에 이런 짧은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 큰 푸조나무 아래 푸조나무 선생님 체크할게요. 아래 우리는 아까 학습활동에서 우리랑 삼행의 사람들
변화를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을 하라 했으니까 미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로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난 부분도 의미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 여러분, 평상 어떻게 생긴지 다들 알죠? 이게 바로 평상이잖아요. 자, 봤을 때 보면은 굉장히 어떤가요? 네, 평평하고요. 뭐 이렇게 난간 같은 것도 없죠. 그냥 누구나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도 합니다. 열리고 평평한 공간이라는 생김새 체크하고요. 그걸 토대로 의미를 파악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서로 앉아서 사연을 나누는 열린 공간, 마음이 열렸다 라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평평하다 했죠. 수평적이라는 건 위아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등의 공간, 모두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평등한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과 평등한 공간이라는 것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자, 요런 비유들도 우리가 체크를 할 건데요. 삼거리 슈퍼 같다. 친정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진짜 친정오빠 만난 건가요? 아니죠. 그만큼 친근감을 느끼고 반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활용을 해서 친근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 그 다음에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은 이따가 우리들에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미뤄 볼게요. 자,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 일단 이렇게 쯔쯔과 같은 소리를 흉내내는 우리 말들 분명히 사설시조에서 배웠는데요. 5글자였죠. 네, 음성 상징어. 좋습니다. 음성 상징어가 쓰였는데, 자, 이 음성 상징어인 쯔쯔쯔쯔의 의미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이 시에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바로 윗줄에서 지금 이 소리의 정체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국수를 찬물에 헹구는 소리. 자, 선생님이 영상 저작권 때문에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수업 시간에 보여준 그 국수를 찬물에 헹궈서 빡빡 씻는 소리, 정말 쯔쯔쯔쯔과 닮아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찬물에 국수 헹구는 소리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 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쯔쯔 하는 소리를 언제 내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못마땅할 때 낼 수도 있고요. 좀 더 이렇게 공감과 불쌍한 느낌과 엮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약간 가여울 때, 안타까울 때, 그럴 때 쓰죠. 상대의 처지에 연민을 느낄 때 우리가 쯔쯔이라는 혀를 차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그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상대의 처지에. 일단 불쌍하다는 것은요, 공감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요. 그래서 연민을 하는 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좋아요. 이 두 가지 의미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사람들이 국수집에서 평상 위에 앉아 국수를 서로 먹는데 먹으면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얘기를 서스럼 없이 나눕니다. 뭔가 힘들었다든지 억울했다든지 서러운 이야기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그랬었는데 공감을 하거나 아이고 정말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안타깝다, 연민도 하고 이런 따뜻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밑에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병실에서 온 사람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들, 다들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자, 이 시에서 좀 유난히 추상적인 구절인데요.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마주 앉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쌍하게 느끼는 연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요, 먼저 더 서럽다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상대의 처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연민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더 서럽다라고 강조를 해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라지는 동안 찌찌찌찌 반복되고 있네요. 앞에서의 구절. 자,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푸조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 그림에도 있지만 실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나무인데 우리 어쩐지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팽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밑에 아마 평상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푸근한 느낌이 들죠. 이 나무의 기능은요, 시 전반적으로 푸근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푸근한 느낌을 줍니다. 아래 우리는, 자, 우리 드디어 나왔네요. 앞에 삼행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꾸어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에서 우리로의 변화.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남과 같은 의미였다면 우리라고 부르는 순간 나와 너, 나와 관계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가까워졌다는 의미, 즉 화자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대감을 가지게 된 상황을 이 변화로 나타낸 겁니다. 유대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엮여 있고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느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의미 파악했고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오랜만에 만났다는 거죠. 오랜만에. 평상시에는 이럴 시간이 있다? 없다. 평상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는 각박하고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상에 마주 앉아서라고 중간에 뚝 끊긴 채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문장 이 쓰였고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끊긴 채로 시가 끝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뭔가 뒷말이 궁금해져요. 아련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일종의 여운을 남깁니다. 시의 여운을 남기는 시적 여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시인이 아주 섬세하게 이 시를 썼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중심 생각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시를 읽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우리 한번 이 제목 옆에다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까요? 늘 했듯이 첫 번째는 주제, 두 번째는 특징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국수 먹고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위로와 공감,
주제가 되고요. 특징은 한 가지만 적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를 지금껏 분석을 하고 이해를 했는데 가장 좀 중요하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쯔쯔쯔쯔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게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음성 상징어 쯔쯔쯔쯔의 두 가지 의미, 즉 중의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제와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 음성 상징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개념, 중의적 의미, 중의법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1학기 때 배운 개념입니다. 이 문학 공부는요, 그때그때 새로운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1학기 때 배운 개념 복습하면서 심화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파악을 해봤으니 학습활동 2번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이 2번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필기하면서 다 다룬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기억을 조금이라도 오래 하기 위해 복습하는 겸 다시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쯔쯔쯔쯔의 어떤 소리인지 이것을 다음 시행,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을 참고해서 말해봅시다. 첫 번째,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은 어떤 소리다? 그렇죠. 국수를 찬물에 헹구는 소리. 선생님 물결 표시로 요약할게요. 두 번째,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이것을 고려할 때 뜻은? 그렇죠. 상대의 처지를 공감하고 연민하는, 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런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인의 정서를 아래 질문을 답하면서 파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정서로 연결이 되겠네요. 자, 12행.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의 의미는 뭐다? 그렇죠. 상대에게 공감하고 연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3행의 사람들을 17행에서 우리로 바꿔 표현한 까닭은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로 가까워진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시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는요, 공감, 연민,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유대감까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걸 더 포괄할 수 있는 큰 개념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말 그대로 너와 내가 하나로 속해 있고 우리는 한 편이다. 이런 의식을 의미하는데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한 반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반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동체 의식을 키워드로 한 문제 하나 나올 거니까요. 꼭 여러분들 맞출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2번까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 262쪽에 감상이들에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올 작품들에 대한 작품 해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볍게 읽으면서 기억에 좀 더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상이 있는 국수집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두 집중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